여러분, 이 동영상 한 번쯤 보셨을 텐데요. 일명 마취 챌린지라고 틱톡에서 유명합니다. 마취제가 강력한 탓인지 다들 픽픽 쓰러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마취제의 이름은 프로포폴, 다들 한 번쯤 들어봤을 텐데요. 오늘은 프로포폴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인트로 보고 가시죠. 여러분은 우유주사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프로포폴의 별명이 바로 우유주사입니다. 이 별명이 붙은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 주사액이 하얗고 탁한 우유색을 띠기 때문이죠. 실제로 우유처럼 보이는 유화제 형태로 되어 있어서 의료진이나 언론이 우유주사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그게 대중에게 재치 섞인 별명으로 퍼지게 된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착각이 있습니다. 우유라는 단어가 주는 부드럽고 건강해 보이는 이미지 때문인지 일부 사람들은 몸에 좋거나 무해한 약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프로포폴은 절대 그런 약이 아닙니다. 프로포폴은 뇌에 가봐 A 수용체에 작용해 신경 활동을 억제합니다. 쉽게 말해 뇌의 스위치를 꺼버리는 것이죠. 작용 속도는 10 최소 30초, 지속 시간은 5분에서 10분으로 매우 짧습니다. 그래서 수술, 위내시경, 치과 치료 등 짧은 마취가 필요한 의료 현장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뇌를 자동차 엔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계속 돌아가면서 생각과 감정, 움직임을 만들어내죠. 가바는 그 엔진을 조절해주는 브레이크입니다. 하지만 프로포폴은 그 브레이크를 볼보 8톤 트럭 마냥 한 번에 강하게 밟아버립니다. 그래서 주사 맞는 순간 스르르 깊은 잠에 빠지게 되죠. 하지만 그 브레이크를 너무 세게 밟으면은 엔진이 꺼지거나 고장나는 것처럼 사람도 호흡이 멈추거나 심장까지 정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의료진의 관리와 산소 공급, 심박 모니터링이 함께 필요한 약물입니다. 프로포폴의 역사는 1977년 영국에서 시작됐습니다. 영국의 대형 화학기업 IC에서 수의학자 존 버나드 글렌 박사가 처음 개발했죠. 원래는 동물 마취용 실험에서 시작했지만 빠른 시간 안에 잠들고 금방 깨어나는 특성이 주목받아 1986년 미국 FDA 승인을 받게 됩니다. 이후 전 세계 수술실, 내시경 센터에서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수면 마취제로 자리 잡게 되었죠.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프로포폴 브랜드는 에브비의 디프리반입니다. 프로포폴의 대표 상표명으로 가장 유명하죠. 그 외에도 프레지니우스, 카비, 테바, 하스코와 같은 글로벌 제약사들이 생산해 전 세계 병원으로 유통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JW 중회제약, 한림제약, 대웅제약 같은 국내 기업들도 식약처의 허가를 받아 의료용으로 생산 중이죠. 과거 흡입형 마취제인 할로탄, 엠플루란 등 보다 훨씬 간편하고 안정적이기 때문에 전 세계 의사들이 널리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쉽게 잠들 수 있는 장점이 잘못 사용될 경우 중독성과 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치명적인 약점도 함께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한국은 세계 최초로 프로포폴을 마약류로 지정한 나라입니다. 시작은 2009년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마이클 잭슨 사망 사건이었습니다. 그의 주치의가 이제 프로포폴을 과다 투여해 그를 사망에 이르게 했죠. 그 이후 대한민국에서도 연예인 오남용 사건들이 터지면서 사회적 반향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2011년 한국식약청은 프로포폴을 향정신성의약품, 즉 마약류로 최초로 공식 지정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료계는 크게 반발했습니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운다. 이게 당시 의료계의 입장이었죠. 프로포폴은 마약이 아니라 수술, 내시경, 응급 마취에 매일 수천만 명이 사용하는 탁월한 의료용 마취제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식약청은 프로포폴이 마약처럼 기분이 좋아지는 환각 효과가 있다며 지정을 정당화했지만 과학적으로 전형적인 환각제는 아니었습니다. 프로포폴은 뇌를 억제해 의식을 끊어버리는 약물이지 LSD나 환각버섯처럼 시각이나 청각을 왜곡하는 약물은 아니었죠. 그런데도 환각제라는 프레임이 붙었고 대중과 언론은 마치 마약처럼 잘못된 인식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진짜 필요한 환자나 의료 현장에서
제대로 사용하려는 의사들까지 과도한 규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한국이 너무 일찍 대중의 공포를 앞세워 팩트보다 프레임을 먼저 씌운 건 아닐까요? 하지만 문제는 이 안전한 의료용 약물이 쾌락, 피로 회복, 짧고 개운한 수면이라는 잘못된 이미지로 소비되기 시작하면서부터였습니다. 잠을 푹 잘 수 있다, 피로가 싹 풀린다, 이런 말로 의료진이 유혹하거나 연예인처럼 바쁜 직업군들이 이를 찾으면서 사회적 문제로 번졌죠. 하지만 프로포폴은 수면제가 아닙니다. 기억이 끊기는 착각 때문에 잘 잤다고 느낄 뿐 실제로는 수면의 질이 매우 낮고 잘못 사용하면 호흡 정지로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대표적으로 불법 투약으로 적발된 국내 연예인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시연 185회 2011년부터 2년간 상습 투약, 이승연 111회, 장미인의 95회, 현영 42회, 벌금형 약식 기소. 이들은 주로 미용시술, 피로회복, 스트레스 해소를 이유로 수십 차례 의료진과 공모해 불법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외에도 휘성 2020년 상습 투약 후 쓰러진 채 발견, 하정우 2021년 지인 명예 도용, 수차례 투약, 가인 불법 투약 후 벌금형, 유아인 2023년 대규모 약물 투약 사건 연루, 연예인 외에도 일반인, 간호조무사, 의사까지 불법 유통과 투약이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적절한 의료 목적이 아닌 쾌락적 반복 투약은 의료법과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마약보다 우리 일상에 가까이 존재하지만 접근 목적이 잘못되면 마약보다 더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 이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프로포폴은 마약인가요? 제 대답은 아니요입니다. 과학적으로 따지면 프로포폴은 전형적인 마약이나 환각제가 아닙니다. 의학 전문서인 밀러의 마취에 따르면 프로포폴은 도파민 시스템을 자극하지 않으며 중독성 향정신성 약물처럼 뇌의 쾌감 회로를 활성화하지 않는다. 즉, 기분이 좋아지는 진짜 마약류와는 작용 기전이 다릅니다. 또한 많은 사용자가 말하는 개운함, 잘 잤다는 느낌은 사실 기억이 끊긴 데서 오는 착각입니다.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에 따르면 프로포폴 마취는 뇌파 구조상 실제 수면과는 완전히 다르며 기억 형성이 차단되기 때문에 잠을 잤다고 느낄 뿐이다. 즉, 잠든 게 아니라 뇌가 꺼진 상태였던 겁니다. 프로포폴은 니코틴이나 알코올처럼 신체적 금단 증상을 동반하는 물질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일부 사용자들은 반복적으로 찾게 되죠. 왜일까요? 그 이유는 심리적 의존성에 있습니다. 위시마야 연구에 따르면 프로포폴은 현실과 의식이 분리되는 해리감을 유발해 뇌의 현실 회피의 쾌감을 학습시킬 수 있다. 이로 인해 특정 상황에서 조건 반사적으로 다시 찾게 되는 심리 패턴이 형성된다고 보고됐습니다. OTHS의 조건 반사 학습 이론에 따르면 프로포폴은 의식의 시간 흐름을 끊고 기억 형성을 정지시킵니다. 그래서 그 시간 동안 있었던 일은 뇌에 저장되지 않죠. 결국 사용자 뇌는 나는 그 순간 편했고 기억도 없어 이퀄 잘 쉬었다 는 잘못된 연결고리를 학습하게 되는 겁니다. 이는 전형적인 조건화 학습 기반의 심리적 의존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중독되면 몸이 아니라 뇌가 그 순간을 그리워하게 됩니다. 즉, 현실이 싫을 때, 감정을 지우고 싶을 때 그 감각을 다시 원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무증상 금단 플룻, 반복 욕구라는 심리적 중독의 정체입니다. 프로포폴은 결코 마약도 수면제도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의 뇌는 착각하고 착각은 반복되고 반복은 결국 의존이 됩니다. 우리는 이 약의 위험을 과연 팩트로 인식하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이미지로 믿고 있었던 걸까요? 이런 약물을 불법적으로 유혹하거나 남용을 눈감아주는 의료진, 그리고 이를 쾌락적으로 소비하려는 대중심리가 함께 사회적 경각심을 가져야 비로소 문제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적절한 정보를 알고 의료진이 윤리를 지키고 사회가 올바른 인식을 가질 때 프로포폴은 마약이 아닌 의약품으로 제자리를 찾게 될 것입니다. 이상 마개백과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